오늘은 데이터 마이닝의 첫 번째 시간이죠. 여기서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설명, 인트로덕션 파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셔야 될, 학습해야 될 내용이 실질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이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이 실질적으로 최근에 1990년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급속하게 확장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데이터 마이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과 함께 가장 많이 또 불확실하게 또 서로 혼용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개념이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부분에 대한 경계가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명확하게 구분되어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최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잡계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출현을 하고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그것을 다루는 학문들이 데이터 마이닝 또는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용어들과 함께 혼용되어 사용되어지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의 어떤 개념들이 어떻게 출현되어졌고 그리고 이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하다는 내용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습 목표로서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방법론이죠. 방법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기존에 가져왔던 우리가 통계적인 분석 방법론 또는 데이터 시각화 방법론 또는 머신러닝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얘기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 방법이죠. 학습 방법에서 우리가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것을 개괄적으로 한번 고찰을 하는 방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개념을 이해를 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데이터 마이닝을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마이닝이라는 부분은 어떤 채굴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무엇을 캐다, 어떤 의미 있는 것을 뽑아내다, 추출하다 라는 부분이고 그러면 어떠한 의미 있는 것을 뽑아내고 추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괄적으로 이해를 하는 부분을 여기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어떤 프로그램이 많은데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보다 유용할까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를 하고 학습을 해서 알고 계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은 일단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했으니까요. 데이터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데이터 속에서 어떻게 마이닝, 채굴해서 지식을 뽑아내고 지혜를 갖다가 습득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다루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데이터 마이닝의 정의와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부터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개념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출현하면서 실제 지금까지 왔다는 부분에서 데이터 마이닝의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절차들은 어떤 게 있는가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데이터 마이닝의 유사 개념이죠.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들과 데이터 마이닝은 어떻게 규정 지어질까라는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방법론이죠. 방법론에 대한 설명 또 여러분들이 같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부분을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번 학기 수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의 응용 분야라는 부분이죠. 굉장히 많은 응용 분야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응용 분야가 어디가 있을까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도시공학과 학생들이 데이터 마이닝을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데이터 마이닝과 도시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또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의 과제라고 되어 있는데 뭐 도전, 과제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수많은 그 데이터라는 것이 실시간으로 엄청나게 많이 엄청난 종류의 데이터가 쏟아지고 나오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도전받는 과제들이 무엇인가 또는 극복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일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간단하게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마이닝 분석 도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어떤 게 더 좋을까라는 부분을 저의 관점에서 또는 누군가가 얘기한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 데이터 마이닝에서 배우지는 않겠지만 딥러닝과 머신러닝에 대한 것들도 부록에 담겨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와 지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의 추세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1990년 이후 데이터량은 2년마다 2배씩 증가했다. 두 배씩 증가했을까? 오히려 더 급속하게 증가했을 것 같아요. 기하급수적으로. 그죠? 여기서 보여지는 오른쪽 그림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면 데이터가 2배씩 증가하다가 실질적으로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보면은 비정형 데이터의 비중이 무려 90%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뭐 비정형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형식이 없는 정해져 있지 않는 데이터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카카오톡에서 얘기하는 그 카카오 그 톡들도 데이터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어떤 정해진 구조화된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냥 텍스트죠. 이런 텍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 즉 마이닝해서 보다 더 유용한 지식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텍스트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보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뭐 카카오톡 내용 말고도 우리가 트위터라든지 이런 SNS를 활용한 데이터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뭐 민원을 갖다가 제기한다든지 하는 그런 데이터들도 비정형 데이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 구조화된 데이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엑셀에서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들, 뭐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인구 이동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시군구의 인구수가 매년 얼마만큼 증가하는가라는 부분은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과 열로 우리가 구조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구조화된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텍스트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오디오, 이미지 데이터 또는 비디오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만들어져 있지 않은 형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우리가 나중에 분석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가공을 해야 되는 거죠.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절차에서 포함되어 있는 거에서 마이닝하는 절차를 우리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닝하는 절차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또한 즐겁지 않은 행복하지 않은 작업이지만 이런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해서 구조화된 데이터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90년대 초반부터 해서 지금까지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만들어져 가지고 가공해서 정제되어서 나오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마이닝을 할 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을 걸치게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보는 데이터의 볼륨을 얘기할 때 우리가 기가 데이터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라고 큰 데이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근데 요즘에는 뭐예요? 테라 데이터, 페타 데이터, 엑사 데이터라고 해서 데이터의 볼륨은 그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그 볼륨을 정의하는 단위도 실질적으로는 새롭게 정의되고 그 부분을 갖다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볼륨이 1990년대부터 해서 최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2020년에는 비디오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룰 수 있는 지식 또는 그 학습을 갖다가 이번 학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보면 트랜스액션, 이거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트랜스액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거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그게 뭐예요? 이걸 우리가 포스라고 얘기하는데요. 포인트 오브 세일즈랍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무엇을 샀고 얼마의 가격으로 샀는지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 그게 그 정보가 포스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그 본사에 이렇게 연결되어서 시합이 됩니다. 시합이 되면 그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 본사들은 이걸 가지고 패턴을 분석을 해요. 패턴을 분석해서 어느 지역에는 어떤 물건들이 더욱더 많이 팔리고 그리고 팔리는가라는 것을 분석을 해서 다음 날에는 그 물건 위주로 이렇게 물건을 갖다가 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품목들이 보다 더 많이 계절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팔리는가라는 것을 봐서 미리 그 수량을 준비해주고 그리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패턴 정보에 대한 통찰 또는 지식을 갖다가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트랜스액션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인터액션 데이터라는 부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트위트, 여러분들이 상호 주고받으면서 받는 메시지, SNS에 대한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카카오톡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인스타그램도 데이터의 인터액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데이터는 이미지 데이터 부분도 마찬가지 인터액션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짓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싶어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게 되면은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다라는 거죠. 사용자가 창출한 만든 내용, 그죠?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UG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인터액션 데이터입니다. 마찬가지 이 인터액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는 누군가가 관심이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목적으로 응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패턴을 인식하고 어떤 지혜, 지식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한다든지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해줄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최근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사람들과 사람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머신 투 머신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센싱 정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하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센싱의 정보들도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사물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되어 있죠. 또는 산업 인터넷이라고 얘기하는 머신 투 머신의 데이터를 가지고도 비즈니스 간에 사업에 응용을 해서 굉장히 많은 유용한 지식을 뽑아내고 그리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분석을 해가지고 업무에 또는 산업 생산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업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마찬가지 데이터 볼륨도 실질적으로 보면 트랜스액션 데이터와 인터액션 데이터, 머신 투 머신 데이터라는 부분에서 보면 머신 투 머신의 데이터도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비슷하게 우리가 데이터의 볼륨이 양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테라, 페타, 엑사바이트라고 되어 있고 심지어는 여기서는 제타바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이 제타바이트까지 우리가 데이터 볼륨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나타난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정말로 우리가 많은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고 또 쏟아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많으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데이터가 많아진다고 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지식의 양은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뽑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해안이나 통찰 또는 어떤 지식의 그것을 뽑아내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또는 의사결정하는 것들은 증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페타, 엑사 데이터 단위로 증가하고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어떤 보다 더 유용한 지식을 뽑아낼 것인가 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인간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 인간이 해야 될 일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해안이 또는 어떤 그 직관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의 정의와 구성 부분에서 일단 구성 첫 번째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데이터 마이닝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단 그 정의를 보게 되면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숨어있는 히든이죠. 숨겨져 있는 연관성을 찾아내고 미래 동향을 예측하는 프로세스다라는 거죠. 미래 동향을 예측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지식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을 만들기 위한 우리가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을 데이터 마이닝이다 한다라는 거고요. 무엇을 가지고라는 것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정형화된 데이터, 구조화된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비정형 텍스트 또는 이미지, 비디오 등등의 데이터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거기서 가지고 있는 어떤 숨어져 있는 연관성을 찾아내고, 연관성이라는 부분은 패턴이 되겠죠.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데이터 마이닝은 그러면 그 근원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른쪽 아래 그림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이 이제 가운데 있고요. 거기서 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또 제가 1학년 2학기 때 가르치고 있는 통계학, 도시 통계학 부분에서의 그 근본적인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게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그래서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은 1940년대, 50년대부터 어떤 유전자, 염기세열, 배열 등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뽑아내려고 하는 어떤 지식의 학문 분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이것도 경계가 불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일단 머신러닝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머신러닝 부분은 기계학습이라고 이제 한국어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기계학습의 분야도 최근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세 개의 학문 분야가 긴밀하게 구성 또는 연계, 협력 또는 뭐 심지어는 이제 경쟁 관계도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을 통해서는 우리가 데이터 관계에 대한 수치,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치 정량화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부분이고요. 비정형화된 데이터도 당연히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에서 인공지능 부분은 인간의 어떤 지식, 인간의 어떤 그런 사고 구조를 모방한 소프트웨어 또는 기계의 어떤 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학문 분야도 굉장히 1950년대, 40년대부터 나온 부분이고요. 이와 유사한 부분이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되는 거고, 인공지능은 좀 굉장히 포괄적인 어떤 학문 분야라고 그러면 머신러닝은 이 인공지능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머신러닝은 실질적으로는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지능을 모방해서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통계학과 인공지능 학문 분야와 머신러닝의 학문 분야가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어떤 경계가 불확실한 학문이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에서는 일종의 융합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 마이닝을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여기서는 추가로 두 개가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앞에서 얘기한 통계학 그리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과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가 데이터 마이닝의 한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됩니다. 되게 흥미로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한 어떤 폭발적인 데이터의 증가 추세,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각각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을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매니지먼트 한다는 것을 DB화 시킨다고 얘기하는데, 그 DB화라는 부분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어떤 공장처럼 되는 겁니다. 그게 각각의 종류들이 쌓이고 쌓여 있는 그 공장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좀 구분하고 배열하고 그리고 저장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학문, 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데이터 시각화 방법도 하나의 데이터 마이닝의 중요한 학문 분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제 가장 중요한 데이터의
비트코의 어떤 분석 절차 중에서 마이닝을 하는 절차 중에서는 시각화입니다. 표로 표출을 한다든지 그림으로 표출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학문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은 너무나 큰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이 통계학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머신러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어떤 네 개의 여기서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데이터 마이닝은 어떤 분석적 절차를 얘기한다라는 거고요. 그 분석적 절차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한 의도되어진 분석 절차다라고 얘기하고요. 보통은 굉장한 데이터를 이용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공해서 뭘 해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패턴, 어떤 예측되어질 수 있는 패턴이나 어떤 잠재적인 방법적 연관성을 갖다가 데이터 간에서 뽑아내 가지고 보는 방법을 다루는 분석적 절차를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부분이 여기서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